네. 저렇게 얘기할 거예요. 비상구구 쪽지도 안 줘라고 말한 거는 네. 그거 내 옆에 그 보좌관이 줬잖아. 내가 준 거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막 얘기하다 보면 막 이렇게 논점이 흐려져가지고 그러는데요. 윤석열 말 중에 포고령을 실행할 의지가 의사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었어. 계엄령 선포도 그냥 경고성이었어. 그리고 군인들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윤석열의 논리는 그거예요. 네. 근데 포고령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던 포고령을 그냥 선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누가 했어? 이렇게 나오니까 최상목 건이 딱 걸려서 나온 거야. 왜냐하면 최상목 문건 안에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하라고 돼 있는 게 그렇죠.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상목도 참 나쁜 사람이야. 대통령한테 책임 못 돌리니까 대통령한테 받았는지 경향이 없어서 누구한테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따구로 말 흐려놨어. 그렇죠. 근데 내가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차관보한테 건네줬어. 네. 근데 차관보가 갖고 있길래 나중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돼. 검찰이 달라고 해서 검찰이 제출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이가 작성했는지 윤석열이가 줬는지가 지금 불명확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김영현 공소장에 보면은 김영현은 내가 긴급조치와 관련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걸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그걸 건네줬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최상목한테 준 건 맞아. 근데 윤석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 뭐 줬나 안 줬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러니까 김용현이 주도를 해서 그 내용 다 만들어가지고 준 건데 뭐 쪽지 하나 주라고 했길래 나는 그때 너무 나도 정신이 없어서 주긴 줬나 잘 몰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때 김용현이 사실 그건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제일 핵심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흐려놓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그렇기는 하지만 막판에 가서는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김용현 따로 그리고 윤석열 따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김용현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 되는 거하고 주요 임무 종사자 되는 거하고는 진영형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가 될 수는 없어. 김용현이가 아무리 신선해도? 무슨 뭐 전두환 밑에 있는 장세동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김용현 처지에서는 그렇게 할 리가 없고 변호인들도 어떤 순간에는 아니 시킨 사람이 있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리고 한두 번 만났어 그들이. 사실은 내란 모의를 여러 번 했잖아요. 김용현하고도 이진우하고도 그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술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누가 무슨 주도를 해서 그걸 따로따로 다 물어보면 그게 그러면 김용현이 막 한다고 했는데 윤석열이 그러면 저지를 했니? 뭐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씩 물어볼 수 있고 그러면 저는 이런 거짓말들은 다 드러난다고 근데 보고. 증인신문 해보셨어요? 그 법정에서? 예, 법정에서 안 해봤죠. 예. 나에게 예. 우호적인 증인이 있고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증인이 있어요. 그쵸. 근데 보통 나에게 예. 우호적이지 않은 증인들,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증인 우리가 적대적 증인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 이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적대적 증인일까 우호적 증인일까 사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헷갈리죠.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그렇게 적대적 증인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뭔가 좀 껄끄럽게 피고인에게 옳지 않은, 좋지 않은, 유리하지 않은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 법원에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지만은 윤석열 같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윤석열이 째려보고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김용현을 딱 째려보면서 김민아를 딱 째려보면서 상관이었잖아.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어디 한번 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보자. 이러고서 막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고 그렇지. 신문할 생각하면 수 매우 부담스럽고 그렇지. 말을 할 것도 하고 막 말이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끔 해요. 그러고 예. 나면 변호인단들이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막 유도신문하고 이제 별별 짓을 다 하는데 그래서 어저께 국회 소추인단들이 변호사들이 말했어요. 헌법재판소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이거 바꿔달라. 내가 이 사람 쳐다보면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윤석열 측에서 무슨 소리냐고 절대 못한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23일 날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너무 확고부동한 거예요. 윤석열 측에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도 그러니까 가림막을 가리고 딴 데 가 있어도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될 텐데 예. 바로 눈앞에다 쳐다보고 있으면 완전히 배신하기로 작정한 사람 아니면 사실은 제대로 대답을 못 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아까 제일 중요한 거 그거 중요한 거 말씀하셨어요. 확인해야 우리는 돼요. 재수의 딜레마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어쨌든 내란 수계는 윤석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김용현이 수계가 되면 군사 반란을 김용현이 한 거잖아. 그렇지.
그게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김용희 스스로 그럼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아, 그렇지.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니까. 네.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에 가깝고. 그러니까 김용현은 자기는 어찌됐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 한계는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야. 변호인이 얘기해 줬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얘기를 하고 내가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결국은 우두머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헌재에 가가지고 제가 다 했어요. 제가 다 했어요. 제가 다 했어요.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어쨌든 자기는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의 범위에 관한 일일 뿐이지 중요임무 종사자 중에서 제일 핵심 인물이라는 거는 피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중에 가가지고 대통령직을 유지해버리면은 그럼 자기는 그냥 살아나는 거야. 거기에 아니,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측에 도움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인용돼서 윤석열이 탄핵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김용현이 했던 어떤 일관된 진술이 계속 나온다. 지금과는 상반되지만 다른 면에서 일관된 진술,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 유리한 진술을 계속한다. 그리고 형사법정에서도 계속한다면 그렇다면은 윤석열 측에는 유리할 수도 있고 그게 이렇게 돌아가서 윤석열이 다시 나온다거나 탄핵이 안 된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데 가령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해서 뭔가 좀 사건이 흐지부지 되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해서 대거 사면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을 노릴 수는 있겠네. 어차피 죽기 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볼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걸 수 있는 희망은 이제 그런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이익하고도 좀 부합이 되는 건데. 그렇지. 근데 일관된 진술은 이미 안 되는 거지. 왜냐 검찰에 가가지고 한번 포고령 말했잖아. 할 때 어. 포고령 써서 대통령한테 줬더니 대통령이 검토했다 보고 그랬잖아. 야간 통행 금지 그 빼라고 말했다고 얘기한다거나. 그렇죠. 포고령 그 검토할 때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봤다는 얘기를 했다던가. 그렇죠. 그런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전에 군사정부 시절에 발효했던 포고령 갖다가 김용현이 베꼈다고 윤석열이 주장을 한 거잖아요. 주장을 했는데 이전에 군사정부 시절에 하나도 안 들어갔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국회 기능정지에 관한 거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가짜뉴스에 관한 거나 가짜뉴스는 언론 통제에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치더라도 의사를 처단한다는 건 어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포고령 내용을 어디서 튀어나왔냐고. 결국 대통령이 보고 승인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다 엄청난 유죄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요. 다만 걱정되는 건 아까부터 제가 강조하지만 이게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이 돼가지고 우리 내란 선동 카퍼레이드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흥분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것뿐이에요.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러니까는 법꾸라지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먹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국회 문 깨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려고 했느냐라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했던 얘기 우리가 대통령한테 직접 연락받아서 이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하더라라고 얘기한 그 진술을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거짓말했느냐?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진술은 거짓말이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냐면은 저 사람들은 정권 바뀔 거를 예상하고 진급하려고 저러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는 말이 애초에 안 되고 그런 방식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윤석열이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진급을 해보려고 뻥 쳤습니다. 그렇게 할 리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말을 바꿀 리도 없는 것이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다 윤석열이 그냥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결론 날 수밖에 없는 얘기고 자기는 이렇게 용을 쓰지만은 디테일한 부분으로 가면은 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어제도 부정선거 얘기 물어봤더니 뭐라 그럽니까? 부정선거를 내가 꼭 무슨 선거가 부정이어갖고 그거를 다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고 팩트 체크를 해보라는 얘기였다. 이게 선관위가 점검이 안 되니까 들어가가지고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라는 취지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군대를 동원해서 폭력 비상경험에서 아니 근데 팩트 체크를 하나? 근데 이게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거를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도 사설을 썼더라고요. 이 내란 일보에 준하는 신문인 조선일보라는 이 쓰레기 신문이 사설에다가 또 그 얘기를 썼던데 이 분명히 지난번에 자기 지지자들에게 쓴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증거가 너무 많다고 썼어요.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무슨 뭐 살인범을 잡지 못했다고 해서 살인 현장이 있는데 살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가서 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살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내가 지금 군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증거가 많다면서요. 근데 왜 지금은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증거를 확인하려고 들여보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전의 차원에서 여러분 내가 부정선거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겠지만 법적인 뭐 이런 차원에서는 먹힐 수 있는 얘기 하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보수 세력 그리고 집권 세력은 국민의힘이 의지를 가지면 이것도 다 정리하고 끊고 갈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허술한 얘기인데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세력이 이걸 끊고 가지 않고 윤석열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에 구구 세력의 어떤 그러한 여론에 업혀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 스탠스로 계속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극우화된 파시스트화된 그러한 지지 세력이 서울 서부지법을 때려 부수고 이런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 어제 했는데요. 예.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정말 최악 중의 악인 대통령을 뽑았구나. 그러니까 거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버꾸라지 거의 미꾸라지 수준도 아니고 예. 이건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다시 지금 합리화하고 다시 그걸 새로 쓰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논리를 새로 윤석열뿐만이 구성하고. 아니고, 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그렇게 악하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후하고 그러니까 하시는지를 그 변호인들도 역시 양심이 다 없어.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궁리만 하는 거야. 이걸 이런 논리로 이렇게 포장하고 그러면은 이게 합리화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인 거예요. 거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고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니까 해석 장애를 일으켜서 윤석열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차단할 거냐? 이걸 진짜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근데 아까 내란일보 얘기도 했지만 언론은 밍숭맹숭하고 보수는 어쨌든 MBC나 JTBC 안 볼 거고 예. 보는 사람들 얘기만 볼 거고 지금 명확하게 근데 사실 MBC나 입장- JTBC 뭐 포함해 가지고 거기가 훨씬 더 시청자는 많아요. 그렇긴 해도 훨씬 많으면 뭐 그리고 하겠어. 뭐 유튜브까지 포함하면은 훨씬 더 많기는. 그러니까 예. 이게 여론사 결과에 대해서 민감하게 민주당 쪽에서 좀 반응하지만 너무 과잉 반응하는 것도 별로 좋지는 맞습니다. 않지만 예. 근데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게 예. 어찌됐든 그들이 계속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게 여론조사의 일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반영이 되더라는 거야. 그게 순환 논리로 보면 다시 되돌아와서 이미 대한민국의 다수 의견이 돼버렸어. 그들은 그걸 믿어.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더 확신에 차서 행동하겠지. 더 그 확신에 찬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진짜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워서 없애버려야 될 대상으로 취급하겠지. 그리고 국민정권권 얘기하면서 다 때려부셔도 되지. 이런 논리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판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뭐랄까 순환하면서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작업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도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런 얘기들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계속 뭐 지적을 해 나가면 저는 그래도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한 마라톤도 말이죠. 앞에서 그 본인들 체력에 맞지도 않게 빨리 뛰는 애들은 꼴찌하더라고. 김문수 앞에서 지금 빨리 뛰잖아요. 예? 여론조사로 보면은. 근데 뭐 웰컴입니다. 김문수는 아니, 예. 일부러 그랬다는 소리 있는데요. 그렇죠. 예, 예. 윤석열 그럴 수 있지. 감을 네. 잡았을 수 있죠. 일부러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환영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환영합니다.